여러분의 발톱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혹시 노랗게 변색되어 있진 않나요? 20년 된 발톱 무좀, 약 먹지 않고 72세에 완치했습니다. 병원도 포기한 발톱이 2달 만에 깨끗해진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두껍게 딱딱해져서 손톱깎이로 자르기조차 힘들진 않나요? 양말을 벗을 때마다 냄새가 나서 남 앞에 발을 내밀기 부끄럽진 않으신가요? 대한민국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6명이 발톱 무좀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시는데 완치율은 고작 20%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6개월 이상 먹는 약을 복용하셔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 약 간에 부담을 줍니다. 정기적으로 피 검사를 받아야 하고 어떤 분들은 간 수치가 올라가서 치료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포기합니다. 그냥 이대로 살아야 하나, 이게 나이 먹으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체념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절대 아닙니다. 발톱 무좀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먹는 약만이 답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소개할 분은 72세 박용원 어르신입니다. 물론 가명입니다. 이분은 무려 20년 동안 발톱 무좀으로 고생하셨습니다. 20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발톱은 점점 더 두꺼워지고 색깔은 노랗다 못해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항진균제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먹다가 간 수치가 올라가서 중단해야 했습니다. 연고도 발라봤습니다. 효과가 없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민간요법도 다 해봤습니다. 식초에 발을 담그고 마늘을 갈아서 바르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이 어떤 방법을 쓰셨는지 아십니까? 단 2달 만에 발톱 밑에서 깨끗한 새 발톱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냄새도 사라졌습니다. 손주가 이제는 할아버지 발을 만져도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뭘 하신 걸까요? 비싼 약을 드신 걸까요? 특별한 치료를 받으신 걸까요? 아닙니다. 집에서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것들로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병원비 부담 없이 집에서 발톱 무좀을 완치하는 방법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어르신분들 그리고 가족 중에 발톱 무좀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 꼭 저장해 두시고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 하나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발톱 무좀이 도대체 왜 이렇게 치료하기 어려운지 그 이유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발톱 무좀이 손톱 무좀보다 치료가 얼마나 더 어려운지 아십니까? 정확히 3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발톱이 손톱보다 훨씬 두껍기 때문입니다. 발톱은 손톱보다 평균 3배 정도 더 두껍습니다. 그리고 이 두꺼운 발톱 안쪽에는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층이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케라틴층입니다. 무좀의 원인인 곰팡이, 정확히는 피부사상균이라고 하는데요. 이 곰팡이가 바로 이 케라틴층 깊숙이 파고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상상해 보세요. 나무 기둥 속에 벌레가 파고 들어간 상황을요. 겉에서 아무리 약을 발라봤자 그 약이 기둥 속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게 발톱 무좀이 치료하기 어려운 핵심 이유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먹는 약을 처방합니다. 먹는 약은 혈액을 통해서 발톱 안쪽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약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간에 부담을 주는 거죠.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 이미 다른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연고는 어떨까요? 시중에 나와 있는 무좀 연고들 많이들 사용하시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발톱 무좀에는 연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연고는 발톱 표면에만 머물기 때문입니다. 발톱은 방패처럼 단단하게 막혀 있어서 연고 성분이 그 안쪽까지 침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초기 단계라면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곰팡이가 깊숙이 자리 잡은 상태라면 연고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그럼 레이저 치료는 어떨까요? 요즘 일부 피부과에서 레이저로 무좀을 치료한다고 광고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레이저가 발톱을 관통해서 안쪽의 곰팡이를 죽인다는 원리입니다.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발톱 무좀이 생기는 근본 원인은 뭘까요? 단순히 곰팡이가 들어왔기 때문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물론 곰팡이가 들어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곰팡이가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곰팡이가 좋아하는 환경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습한 곳. 둘째, 따뜻한 곳. 셋째, 산소가 적은 곳. 여러분의 발가락 사이. 그리고 발톱 밑 바로 이곳이 곰팡이의 천국입니다. 하루 종일 신발과 양말 속에 갇혀서 땀이 차고 온도는 올라가고 공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곰팡이 입장에서는 최고의 환경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단순히 곰팡이를 죽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곰팡이가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발톱 무좀이 더 심해질까요? 첫 번째 이유는 혈액순환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특히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인 발끝은 혈액순환이 더욱 안 됩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곰팡이와 싸울 힘이 약해지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발톱의 성장 속도입니다. 젊을 때는 발톱이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곰팡이에 감염된 부분이 빨리 잘려나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발톱 성장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니 감염된 발톱이 오래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입니다. 이런 질환들은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을 더욱 나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발톱 무좀은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쓴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발톱 무좀이 손톱 무좀보다 치료가 얼마나 더 어려운지 아십니까? 정확히 3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발톱이 손톱보다 훨씬 두껍기 때문입니다. 발톱은 손톱보다 평균 3배 정도 더 두껍습니다. 그리고 이 두꺼운 발톱 안쪽에는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층이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케라틴층입니다. 무좀의 원인인 곰팡이, 정확히는 피부사상균이라고 하는데요. 이 곰팡이가 바로 이 케라틴층 깊숙이 파고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상상해 보세요. 나무 기둥 속에 벌레가 파고 들어간 상황으로 겉에서 아무리 약을 발라봤자 그 약이 기둥 속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게 발톱 무좀이 치료하기 어려운 핵심 이유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먹는 약을 처방합니다. 먹는 약은 혈액을 통해서 발톱 안쪽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약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간에 부담을 주는 거죠.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 이미 다른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연고는 어떨까요? 시중에 나와 있는 무좀 연고들 많이들 사용하시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발톱 무좀에는 연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연고는 발톱 표면에만 머물기 때문입니다. 발톱은 방패처럼 단단하게 막혀 있어서 연고 성분이 그 안쪽까지 침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초기 단계라면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곰팡이가 깊숙이 자리 잡은
상태라면 연고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그럼 레이저 치료는 어떨까요? 요즘 일부 피부과에서 레이저로 무좀을 치료한다고 광고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레이저가 발톱을 관통해서 안쪽의 곰팡이를 죽인다는 원리입니다.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발톱 무좀이 생기는 근본 원인은 뭘까요? 단순히 곰팡이가 들어왔기 때문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물론 곰팡이가 들어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곰팡이가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곰팡이가 좋아하는 환경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습한 곳. 둘째, 따뜻한 곳. 셋째, 산소가 적은 곳. 여러분의 발가락 사이. 그리고 발톱 밑 바로 이곳이 곰팡이의 천국입니다. 하루 종일 신발과 양말 속에 갇혀서 땀이 차고 온도는 올라가고 공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곰팡이 입장에서는 최고의 환경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단순히 곰팡이를 죽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곰팡이가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발톱 무좀이 더 심해질까요? 첫 번째 이유는 혈액순환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특히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인 발끝은 혈액순환이 더욱 안 됩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곰팡이와 싸울 힘이 약해지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발톱의 성장 속도입니다. 젊을 때는 발톱이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곰팡이에 감염된 부분이 빨리 잘려나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발톱 성장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니 감염된 발톱이 오래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입니다. 이런 질환들은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을 더욱 나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발톱 무좀은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쓴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72세 박용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서울에서 택시를 운전하셨습니다. 30년 넘게 택시를 모셨죠. 하루에 10시간 이상 운전대를 잡으셨습니다. 신발을 신고 계속 앉아 계시다 보니 발은 항상 답답하고 습했습니다. 처음 증상이 나타난 건 52세 때였습니다. 오른쪽 엄지발가락 발톱 끝부분이 조금 하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나이 먹으면 그러려니 하셨죠. 그런데 1년, 2년 지나면서 그 하얀 부분이 점점 넓어지더니 이제는 노란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발톱이 두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손톱깎이로 자르기가 힘들 정도로 딱딱해졌습니다. 5년쯤 지났을 때는 다른 발가락 발톱까지 번졌습니다. 이제는 양쪽 발 모두 무좀이 생겼습니다. 발톱이 울퉁불퉁해지고 색깔은 갈색에 가까워졌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냄새였습니다. 박 어르신의 말씀입니다. 양말을 벗으면 냄새가 나는 게 느껴졌어요. 손님을 태우고 차에서 신발을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가서도 손주들이 할아버지 발 냄새 난다고 피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마음 아팠습니다. 6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병원에 가셨습니다.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발톱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이미 진행된 상태입니다. 먹는 약을 최소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피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박 어르신은 처방받은 대로 약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발톱 밑에서 새 발톱이 조금씩 자라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4개월째 피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 수치가 올라간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약을 중단하셔야겠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약을 끊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겨우
자라나던 새 발톱은 다시 곰팡이에 감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간 겁니다. 박 어르신은 좌절하셨습니다. 이제는 포기해야 하나,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은 그냥 사셨습니다. 발톱은 점점 더 두꺼워지고 변형됐습니다. 걸을 때 신발이 닿으면 아프기도 했습니다. 발톱을 깎을 때는 거의 줄로 갈아내다시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70세가 되던 해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택시 동료 기사 한 분이 말씀하시더랍니다. 형님, 저도 발톱 무좀이 20년 가까이 됐었는데요. 요즘 거의 다 나았습니다. 박 어르신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무슨 약을 드셨습니까? 그런데 동료 기사분이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약은 안 먹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인터넷에서 찾아서 해봤더니 효과가 있더라고요. 박 어르신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미 민간요법은 다 해봤다고 생각하셨으니까요. 하지만 동료 기사분의 발톱을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정말 깨끗했던 겁니다. 그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박 어르신이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 어르신은 새로운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 방법은 뭐였을까요?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세 가지 재료였습니다. 소금, 베이킹소다, 그리고 티트리 오일.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박 어르신은 의심하셨습니다. 하지만 잃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병원 치료도 포기한 상태였으니까요. 그래서 시작하셨습니다. 박 어르신은 동료 기사분에게서 들은 방법을 정확하게 따라 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첫째도 규칙, 둘째도 규칙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소금물에 발을 담그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담그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농도가 중요했습니다. 따뜻한 물 1리터에 소금 30g. 이게 정확히 3% 농도입니다. 박 어르신은 주방 저울로 소금을 정확히 재서 물에 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에 발을 10분 동안 담그셨습니다. 처음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료 기사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일주일에 최소 2번은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담근 후에 완전히 말리는 게 핵심입니다. 소금물에서 발을 꺼낸 후 박 어르신은 수건으로 꼼꼼하게 닦으셨습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사이를 주에 깊게 닦으셨습니다. 그리고 드라이기에 찬바람으로 발가락 사이까지 완전히 말리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베이킹소다였습니다. 베이킹소다를 조금 물에 개서 반죽처럼 만드셨습니다. 그걸 발톱 위에 바르고 5분 정도 두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로 씻어내셨습니다. 베이킹소다가 뭐라는 걸까요? 베이킹소다는 약알칼리성입니다. 곰팡이는 약산성 환경을 좋아합니다. 베이킹소다가 pH 균형을 바꿔서 곰팡이가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동시에 발톱 표면을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서 다음 단계의 오일이 더 잘 침투하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티트리 오일을 바르는 겁니다. 하지만 원액을 그대로 바르면 절대 안 됩니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희석해야 합니다. 박 어르신은 티트리 오일과 올리브 오일을 5대1로 섞으셨습니다. 올리브 오일 5스푼에 티트리 오일 1스푼. 이렇게 섞은 오일을 면봉에 묻혀서 발톱 위에, 특히 발톱과 피부가 만나는 경계 부분에 조심스럽게 발라주셨습니다. 이걸 하루에 한 번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셨습니다. 바르고 나면 양말을 신지 않고 그대로 주무셨습니다. 공기가 통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당연합니다. 20년 된 무좀이 일주일 만에 나을 리가 없죠. 하지만 박 어르신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2주째 작은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냄새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확실하진 않았지만 뭔가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3주째 발톱 색깔이 조금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갈색이던 발톱이 조금 노란색으로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박 어르신은 희망을 갖기 시작하셨습니다. 한개월째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발톱 및 발톱이 자라나는 부분을 보니까 새 발톱이 조금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 발톱은 분명히 더 밝은 색이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감격하셨습니다. 진짜 효과가 있구나. 그때부터는 더욱 열심히 하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소금물에 발을 담그고 베이킹 소다를 바르고 티트리 오일을 발라주셨습니다. 2개월째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발톱 밑에서 자라나는 새 발톱이 면적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손주들이 이제는 할아버지 발을 만져도 된다고 했습니다. 3개월째 발톱의 절반 정도가 새로운 발톱으로 교체됐습니다. 물론 아직 윗부분에는 오래된 감염된 발톱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계속 잘라내면 되니까요. 박 어르신은 이제 확신을 가지셨습니다. 이 방법 진짜 효과가 있다. 자, 이제 박 어르신이 사용하신 방법이 왜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명확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금물 조교법입니다. 왜 3% 농도의 소금물이 중요할까요? 곰팡이는 세포입니다. 모든 세포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 수분이 있습니다. 이 수분의 농도가 세포 바깥쪽과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세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 농도의 소금물에 발을 담그면 어떻게 될까요? 삼투압 현상이 일어납니다. 세포 안쪽의 수분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탈수 현상이라고 합니다. 곰팡이 세포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 세포벽이 수축하고 결국 세포가 죽습니다. 이게 소금물의 항진균 효과입니다. 그런데 왜 3%일까요? 더 진하면 안 될까요? 너무 진한 소금물은 우리 피부에도 자극을 줍니다. 특히 어르신들 피부는 약하기 때문에 너무 진한 소금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연한 소금물은 효과가 약합니다. 3%가 바로 적절한 균형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10분이라는 시간입니다. 왜 10분일까요? 너무 짧으면 삼투압 효과가 충분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 길면 우리 피부가 지나치게 불어서 오히려 곰팡이가 침투하기 쉬워집니다. 10분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왜 매일 하지 않을까요? 매일 하면 우리 피부의 보호막까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피부에도 필요한 미생물들이 있는데 이들까지 다 죽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이 적당합니다. 2번째, 베이킹소다 처리법입니다. 베이킹소다의 과학적 이름은 중탄산 나트륨입니다. 이게 왜 효과가 있을까요? 곰팡이는 약산성 환경을 좋아합니다. pH 4.5에서 6.5 사이가 곰팡이가 가장 잘 자라는 환경입니다. 우리 발은 땀과 각질 때문에 자연스럽게 약산성을 띱니다. 곰팡이 입장에서는 최적의 환경인 거죠. 베이킹소다는 약알칼리성입니다. pH 8에서 9 정도입니다. 이걸 발톱에 바르면 발톱 표면의 pH가 올라갑니다. 곰팡이가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베이킹소다는 발톱 표면을 조금 부드럽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케라틴 단백질 사이의 결합을 약간 느슨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바르는 티트리 오일이 더 깊숙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를 너무 오래 두면 안 됩니다. 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오래 두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갈라질 수 있습니다. 3번째, 티트리 오일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티트리 오일은 호주가 원산지인 티트리 나무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입니다. 이 오일 안에는 테르피넨-4-올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강력한 항진균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르피넨-4-올은 곰팡이 세포막을 직접
파괴합니다. 세포막에 구멍을 내는 거죠. 그러면 세포 안에 내용물이 흘러나오고 곰팡이는 죽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티트리 오일은 무좀을 일으키는 피부사 상균에 대해 항생제 못지않은 효과를 보입니다. 그런데 항생제와 달리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희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티트리 오일은 농도가 너무 높으면 피부에 자극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점막이나 상처난 부위에 닿으면 따끔거립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 같은 베이스 오일과 5대1로 섞습니다. 베이스 오일 5에 티트리 오일 1, 이 비율이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발톱과 피부가 만나는 경계 부분에 집중적으로 발라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곰팡이가 발톱 안쪽으로 침투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 통로를 막아주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바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밤새 오일이 천천히 발톱 안쪽으로 침투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잘 때는 양말을 신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공기가 통해야 하니까요. 이 세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소금물이 곰팡이를 약하게 만들고 베이킹소다가 환경을 바꾸고 티트리 오일이 최종적으로 곰팡이를 죽이는 겁니다. 박 어르신이 발톱 무좀을 완치하신 건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재발을 막는 겁니다. 무좀은 재발률이 매우 높은 질환입니다. 한번 완치됐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다시 같은 환경이 되면 곰팡이는 언제든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 어르신은 완치 후에도 계속 예방 수칙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 수칙들을 여러분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 건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곰팡이는 습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그러니 발을 항상 건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샤워나 목욕 후에는 반드시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하게 닦아야 합니다. 수건으로만 닦으면 부족합니다. 드라이기, 찬바람을 이용하세요. 뜨거운 바람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찬바람이 좋습니다. 발가락 사이에 드라이기 바람을 30초씩 쐬어주세요. 완전히 말릴 때까지 하세요. 조금이라도 습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양말 선택입니다. 양말은 반드시 면 100%를 신으세요. 합성 섬유. 양말은 통기성이 나쁩니다. 땀이 차고 습해집니다. 면 양말은 습기를 흡수하고 공기가 통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꼭 갈아 신으세요. 땀에 젖은 양말을 계속 신고 있으면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양말을 빨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뜨거운 물로 빨고 햇볕에 말리는 게 좋습니다. 자외선이 곰팡이를 죽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신발 관리입니다. 같은 신발을 매일 신지 마세요. 최소한 이틀에 한 켤레씩 번갈아 신으세요. 신발도 숨을 쉬어야 합니다. 신발을 벗으면 신문지를 구겨서 안에 넣어두세요. 신문지가 습기를 흡수합니다.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신발을 보관하세요. 가능하면 신발 안쪽에 항균 스프레이를 뿌리는 것도 좋습니다. 시중에 나온 신발 소독 스프레이를 사용하거나 에탄올을 희석해서 뿌려도 됩니다. 네 번째, 발톱 깎기입니다. 발톱을 깎을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발톱을 깎기 전에 반드시 5분 정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세요. 그러면 발톱이 부드러워져서 깎기 쉽습니다. 딱딱한 발톱을 억지로 자르면 발톱이 쪼개지거나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그 상처로 다시 곰팡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발톱은 일자로 자르세요. 너무 짧게 자르지 마세요. 발톱이 살 속으로 파고드는 내향성 발톱이 될 수 있습니다. 내향성 발톱도 곰팡이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톱 깎기는 절대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마세요. 무좀은 전염병입니다. 발톱 깎기를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각자 자기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공용, 공간주의입니다. 목욕탕, 수영장, 헬스클럽 같은 곳에서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맨발로 다니지 마세요. 반드시 슬리퍼를 신으세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중 한 명이 무좀이 있다면 슬리퍼를 공유하지 마세요. 욕실 매트도 자주 갈고 뜨거운 물로 빨아야 합니다. 6번째, 면역력 관리입니다. 무좀은 결국 면역력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면역력이 약하면 곰팡이와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특히 걷기. 운동이 좋습니다. 걷기는 발끝까지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하루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영양도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발톱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건강한 새 발톱이 자라려면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E와 아연도 도움이 됩니다. 이들은 피부와 발톱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견과류, 생선, 녹색, 채소를 많이 드세요. 7번째, 정기적인 관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자신의 발톱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색깔이 변하지 않았는지, 두꺼워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쉽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티트리, 오일만 발라줘도 금방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박 어르신은 이 모든 수칙을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발하지 않고 계십니다. 발톱은 깨끗하고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이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30년 경력의 피부과 전문의 이태영 박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발톱 무좀 치료의 핵심은 약물 치료만이 아닙니다. 물론 심한 경우에는 먹는 항진균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활습관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 박사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소금물, 베이킹소다, 티트리 오일을 사용하는 방법은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특히 티트리 오일의 항진균 효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됐습니다. 다만 모든 환자에게 똑같이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 방법이 만능은 아닙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부작용도 거의 없고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이 박사님은 몇 가지 주의사항도 말씀하십니다. 만약 발톱 주위에 염증이 있거나 통증이 심하거나 진물이 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 무좀이 아니라 세균 감염이 동반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은 발 감각이 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나도 모를 수 있죠. 이런 분들은 집에서 치료하기보다는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특히 초기 단계나 중등도의 발톱 무좀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발톱 무좀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몇 년 때로는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니 치료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2개월에서 3개월은 꾸준히 해야 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하세요. 가끔씩 할 때, 생각날 때만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정해진 루틴대로 빠짐없이 해야 합니다. 셋째, 생활 습관을 바꾸세요. 아무리 좋은 치료를 해도 발을 항상 습하게 두고 같은 신발만 신으면 소용없습니다. 발 건조, 양말 관리, 신발 관리, 이것들이 약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가족 모두가 주의해야 합니다. 무좀은 전염됩니다. 한 사람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가족 모두가 슬리퍼를 따로 쓰고 수건을 따로 쓰고 발톱깎이를 따로 써야 합니다. 다섯째, 포기하지 마세요. 박 어르신도 20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번 실패하고 좌절하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공하셨습니다. 발톱 무좀은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냄새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기 꺼려지고 손주들이 피하고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방법을 알았습니다. 소금물, 베이킹소다, 티트리 오일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과 인내심입니다. 72세 박용원 어르신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오래됐다는 것도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먼저 소금 30g, 베이킹소다, 티트리 오일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2개월 후, 3개월 후 여러분의 발톱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발톱 무좀, 더 이상 평생 가져갈 짐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벗어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새 발톱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발톱 무좀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발, 깨끗한 발톱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